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종목 얘기 마이크론 다 아시죠?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요즘 AI, HBM 이런 쪽으로 또 좋은 소식도 있고,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랑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좀 더 일찍 다뤄드렸어야 되는데 60몇 불까지 빠졌다가 이제 다시 80불대로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삼성을 제치고 HBM3E 지금 공급이 확정이 된 상황이죠. 퀄 테스트를 다 했고 양산에 돌입을 해서 장비도 많이 사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한 가지 주목해 볼 거는 HBM3E는 이제 공통 규격이라 이제 SK 하이닉스랑 공통 납품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CPU 시장에 이제 그레이스를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소캠이라는 LPDDR5X, 그러니까 LPDDR이라는 건 모바일용으로 D램을 좀 작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것도 지금 마이크론한테 맞춘 규격을 따로 독자 개발한 걸로 보여요.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삼성전자가 D램 개발했을 때 일본 D램 업체들은 좀 제외하고 삼성을 위한 어떤 규격이 새로 만들어진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팹리스들과 마이크론의 합작이 지금 좀 가시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짰다, 앞으로 동북아 기업들 제품은 잘 안 쓰려고 하겠다,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너무 과한 해석일 수 있는데, 하여간 D램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밀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용 SSD라고 그러죠. 낸드 플래시 제품. 거기에서도 지금 권장 공급업체의 마이크론의 새로운 SSD 시리즈들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주가가 4월 4일에 보시면 이제 상호관세 나오고 이틀 후에 64불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이제 장전 거래에 84, 85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책임지지 않지만 마이크론 4월 초에 많이 담았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좀만 관심 있으시면은 D램은 삼성 SK가 한 70% 잡고 있고요. 나머지 한 20%를 마이크론이 하고 있고, 나머지가 창신 메모리 나냐 한 1, 2% 정도씩. 그 다음에 낸드에서도 만년 4위예요. 일본 키옥시아가 3위고 5위부터는 이제 웨스턴 디지털 이런 사람들인데, 떡상이 과연 가능할 거냐. 이제 D램이나 낸드에서 항상 캐파가 적은데 양산 경쟁력을, 그리고 질긴 생명력을 유지해 온 거는 미국이 구조조정이 쉽잖아요. 그죠? D램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마이크론도 거의 8조, 10조 적자를 봐요, 연간. 많이 벌 때 15조, 20조 버는데, 돈이 없을 때 사람을 잘라버려, 그냥. 그 다음에 양산 들어가면은 또 사람 뽑고. 이렇게 노동이 유연하니까 오래 버텼다, 업계에서는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메모리라는 게 규모의 경제인데, 규모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떡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랬을 때 제 생각에는 세 가지 떡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정부 지원, 수요 변화, 트럼프 관세 얘기죠.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연방정부 지원 정책인데, 다들 칩스 액트 아실 거예요. 2022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기한은 트럼프 때 됐었죠. 펩 비용하고 25% 투자세 공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액트는 Semiconductor Technology Advancement and Research Act. 제가 인텔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 국내 적격 반도체 설계 비용에 대해서 25%를 또, 이거 외주 주던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구입하던지 이런 거, 지식재산 사오는 거, 설계 블록 같은 거요. 이게 발의된 상태고, 세 번째가 TCJA는 Tax Cuts and Jobs Act, 트럼프 감세법. 지금 트럼프가 자꾸 One Big Beautiful Legislation이라고 하는 게 요 내용인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큰 감세법 아닙니다. 이게 통과되면은 1번, 2번이 없어도 아시아 기업 대비 비용 우위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전 개인적으로 센 법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4번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반도체 관세. 아마 곧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의약품과 같이. 이 아까 감세법 말씀드렸는데, 스카페센트가 최근에 이제 국제금융협회나 여기는 밀큰 인스티튜트,
그 다음에 요거 사진에서는 어젯밤에, 한국 시간으로는 어젯밤에 이제 청문회에서 3시간 청문회를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관세 정책은 이 국가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좋다. 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런 내용인데, 진짜 세요. 요 내용이. 어쨌든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1월 달에 보고서 이거 인텔 영상에서 다뤄드렸습니다. 정부한테 뭘 해달라 그랬냐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면 칩스 보조금 빨리 주고, 규제 풀고, 이거 투자세액 공제 25%, 내년에 일몰인데 계속 가져가자 이거를. 10년 혹은 10년 연장 혹은 계속 영구화를 하자 이런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스타액트 해주고. 그러니까 트럼프 감세법이 세다는 게 연구개발비, 제가 이따가 인텔이랑 마이크론이 1년에 연구개발비를 얼마 쓰는지 보여드릴 텐데, 인텔의 경우에는 거의 연간 20조 원을 쓰고요. 마이크론도 거의 5조 원씩 쓰고 있는데, 오바마 때부터 뭐 반도체 지원법 얘기 나오고 트럼프 때 초안 만들고 바이든 입법 한 15년 걸려가지고 마이크론이 보조금 손해진 게 뭐 6조, 9조, 뭐 여러 가지 패키지 합쳐서 이 정도인데, 트럼프 감세법이 만약에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전에 통과시킨다고 지금 하고 있죠. 의원들이 다 회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세 표준, 법인세 과세 표준에서 매년 5조 원을 그냥 계속 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도체 지원법이 매년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지금? 15년 걸려서 6조 원 줬는데, 마이크론이 한 8, 9조 받았나? 그래도 엄청난 돈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칩스 보조금, 그러니까 직접 보조금이 팹 건설 비용의 15%, 그 다음에 투자세액 공제, 역시 칩스법에 들어있는 거, 이게 25%, 그 다음에 설계 비용의 25%. 뭐 이제 산술적으로 더 할 수는 없는데 개념이 달라서. 근데 여기에 텍스 커트 앤 어셋으로 R&D 비용까지 100% 공제, 당해. 이렇게 되면은, 뭐 생산 비용이 65% 거의 100%를 보전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10K 리포트에서 갖고 왔습니다. 1,450원으로 이제 환율을 조정한 건데, 연간 R&D 지출이 인텔이 25조 원, 22년에, 작년에만 24조 원을 썼어요. 마이크론도 5조 원씩 쓰고 있죠. 이게 법인세 계산할 때 다 없어지니까 이게. 그죠?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약사랑 빅테크도 연구개발 많이 쓰는데, 애플, 엔비디아도 한 30조 원씩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지금 미국에 700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어쨌든 요약하자면 연방정부 지원 정책들이 다 입법되면은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대비해서도 비용 경쟁력에서 우위가 예상이 돼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노임이 비싸도. 그리고 뉴욕이랑 아이다호 주정부에서 또 스테이트 로컬 텍스 지원해주는 것도 꽤 크거든요. 그것도 조단인데. 하여간 미국 정부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왜 마이크론이 HBM 납품 성공, 요게 굉장히 큰 뉴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PC 한 1억대 나갈 때 윈도우 끼워 팔아가지고 IT 황제가 됐어요. 근데 아이폰 나오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안드로이드 폰도 나오고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13억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도체를 AP 납품한 게 TSMC, 모바일 D램 납품한 게 삼성, 낸드 납품한 게 삼성, SK 다 모바일에 올라탄 회사들만 반도체에서 지금 빅 플레이어가 돼 있는데, 이제 모바일 시장은 성장이 정체했어요. 이게 워낙에 스마트폰이 전 지구적으로 한 100억대 깔리다 보니까 이제 트래픽이 너무 늘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을 성장 견인하는 거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AI는 조금 표면적인 현상이 불과하다고 전 보고, 결국엔 트래픽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올해 1,000조 원을 돌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 갖고 온 거니까 밑에 이제 월드 세마이컨덕터 트레이드 스태티스틱스인가 어쨌든 그런 데고, 가트너 유명하죠.
근데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맨 밑에 하늘색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액 중에서 스마트폰 비중을 의미하는 거고 주황색이 데이터 센터인데 서로 한 20몇 프로 비슷하다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40%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모바일은 24% 정도에서 19%로 오히려 매출액 비중에서는 줄어요. 그럼 데이터 센터 반도체가 폭발하겠구나. 그죠? 그 말은 곧 HBM 수요도 견조하게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전체 반도체 매출액이 이제 1000조 원, 1200조 원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서 40%면 뭐 400조, 600조 원이 데이터 센터 반도체 매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한 30% 넘는 게 다 모바일 반도체였어요. 요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TSMC가 애플 AP 찍으면서 이제 인류 기업이 됐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 핵심 반도체를 찍는 기업들이 반도체에서 큰 손, 빅 플레이어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죠. 데이터 센터 반도체가 연간 한 15에서 20% 정도 엄청난 성장률을 보일 걸로 보는데 요 맨 밑에 하늘색이 D램, 주황색이 낸드 적어놓은 건데 메모리 비중이 한 30-40% 꾸준히 가죠.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만 유지해도 한국 반도체는 살아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고대역폭 메모리하고 서버용 LPDDR5 신규 규격에서 마이크론이 치고 나온 거죠, 지금. 이거 뭐 한국 메모리 기업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데이터 센터형 반도체가 얼마나 지금 그 반도체 시장 지형을 바꿔놓고 있냐면 이 그림은 2023년도에 비주얼 캐피털리스트 자료인데 보면은 요 기타 제일 큰 거 빼고 인텔이 매출 1등이었죠? 그 다음이 엔비디아. 이때부터 AI 얘기가 좀 나오고 강남 아줌마들이 많이 사모았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렸고 그 다음이 삼성, 퀄컴, 그러니까 모바일 기업들이 많이 잡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도 연말에 12월 30일 시가총액 순서거든요. 엔비디아가 3.4조 달러니까 시가총액이 거의 5천조 원이 됐어요. 다른 기업들이 이름도 안 보이죠, 지금. 이만큼 AI랑 데이터 센터 반도체로 지금 시장 중심이 옮겨가는 와중에 여기에 마이크론이 핵심 고부가 제품,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납품하게 되는 거다. 낸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트럼프 관세예요. 원래 이게 지금 자동차랑 부품, 철강, 알루미늄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연말부터는 구리랑 목재에도 관세 들어가는데 이게 대통령이 관세 때릴 수 있는 법이 한 8개 있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 중에서 232조 관세라는 거는 상무장관이랑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어떤 산업 제조 기반을 남겨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별도 관세, 지금 상호 관세랑 별도예요. 이거에 대해서 때리는 건데 그동안에는 지금 이제 군사용으로 혹은 필수 어떤 원자재 이런 거에 주로 적용이 됐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미국이 코로나 때 반도체 품귀를 겪으면서 그리고 의약품 수급에 영향을 겪으면서 이런 국가안보 필수제에 반도체랑 의약품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32조 관세 때리려고 그러면 상무장관이 먼저 조사보고서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진상해야 되고 그 조사가 진행 중이고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관세는 역시 AI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AP, GPU, HBM 이런 AI 핵심 반도체랑 스마트폰, 서버, 슈퍼컴퓨터 이런 수요 제품까지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관세 얘기는 좀 난감한 게 마이크론이 지금 HBM을 대만 타이중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뭐 디스플레이 업체인가 하나 인수해가지고 거기를 D램 공장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거기 HBM 거기서 생산하려고. 그래서 반도체 관세를 때릴지는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마이크론 제품에 어쨌든 관세로 대표되는 어떤 자국 기업 보호 조치를 계속해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 다뤄드렸는데 제 이야기는 뭐 안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미나이 구글의 AI 서비스죠. 제미나이 플래시에 물어봤어요. 2030년에 주가 어떻게 될 거냐.
최저 프레딕션이 75에서 92불입니다. 오늘 84불이었고 4월 4일에 64불이었고 근데 최고는 250불까지 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한 3배에서 5배 늘어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워낙에 강력하게 밀어주고 선단공정 반도체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온다라는 전략적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도체 투자하시면 뭐 ETF도 좋지만 메모리 기업에 한정한다면 미국의 마이크론 또 밀어줄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다른 데 디램 업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뭐 책임지지 않지만 뭐 물리면 저도 같이 망하는 거니까 같이 가죠. 예. 오늘 AI 메모리 신흥 강자 마이크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제가 이 창업 스토리랑 여러 가지 어떤 뭐 더 자세한 이야기들, 생산 공장이 어디 있고, 수요 산업이 어디고, 주요 납품처가 어디고, 영업이익 매출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다시 한번 마이크론 2편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